다른 제품들보다 내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보다 내 상세 페이지가 또 예쁘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보다 어떤 경쟁력이 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야 되는데 차별점들을 상세 페이지에서 풀지를 못하더라고. 그런 분들은 상세 페이지 기획을 다시 배우셔야 돼. 대표님, 요즘에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자영업이 요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게 자영업이 힘든 게 아니라 돈 버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쇼핑몰이나 아니면 브랜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좀 망하는 특징이 7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걸 조금 관가하시고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브랜드 하시면서 좀 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감으로 좀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으로 창업한다고요? 물건 소싱, 이런 상품 상세 페이지 마케팅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거를 놓치면은 방향성이 아예 흐트러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창업은 다들 용감하게 하시는데 처음에 방향성을 제대로 안 잡아서가 좀 크죠. 두 번째는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품의 차별성이 있다는 건데 이건 좀 흔한 문제 지적 아닐까요? 흔한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음식 장사하고 똑같아요. 쇼핑몰도 내 사이트에 굳이 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 다른 제품들보다 내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보다 내 상세 페이지가 또 예쁘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보다 어떤 경쟁력이 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야 되는데 차별점들을 상세 페이지에서 풀지를 못하더라고. 그런 분들은 상세 페이지 기획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또 세 번째 이유로는 매출만 보고 수익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매출이 높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매출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기가 쓰는 고정비,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광고비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주위에 그런 분들은 다 무너져 있어요. 전자상거래는 특히나 세금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관가하시고 무작정 팔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금 폭탄 몇억 단위로 맞고 막 나중에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 주위에 많으셨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적인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진 시트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딱 계산을 할 수 있는 시트를 내가 정리해놨어. 이제 오프라인 판매나 아니면은 영업을 하시고 사장이신 분들은 내가 만든 이 시트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 이걸 내가 이도전 네이버 카페에다가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자기가 얼마 벌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와가지고 그 무료 자료 꼭 받아가길 바랄게. 다음은 지출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야. 되는 대로 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게 운영비나 마케팅비 그리고 인건비 그런 것들이 자기가 매출 범위에 따라서 써야 될 그 고정비라는 게 있는데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내가 언제 직원을 채용해야 될지 택배 거래 금액을 낮춰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근데 운영함에 있어서 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거의 한 2,800원 정도 썼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제일 최종적으로 줄인 금액은 1,900원까지 줄였거든.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위치가 점점점 커질수록 그런 고정비에 대해서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 되게 자연스럽고 익숙해지는 거에 안도하면서 고정비를 최대한 안 아끼고 그냥 계속 지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많이 관리하고 타이트하게 해야지 자기가 실질적으로 돈 버는 게 많다고 봐야 돼. 다음 원인으로는 직원은 그냥 급여만 주면 되는 거. 교육은 뒷전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정말 큰 문제야. 인건비 아끼려고 직원을 줄이거나 교육을 안 시키는 분들도 많잖아요. 쇼핑몰이나 브랜드 같은 경우가 이 경우가 진짜 많으셔. 1인 기업이라고 하시면서 하루 주문건이 100건이신데도 자기가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 근데 이거 진짜 비효율적이거든. 이것도 단계별로 똑같은데 자기가 하는 노동 가치에 대해서 시급을 항상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그 시간에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광고 효율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면은 대표는 그런 것들을 만져야 되거든. 그래서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원맨쇼보다는 직원 교육 매뉴얼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 또 다음 문제는 트렌드하고 시즌을 무시한다는 거야. 계절이나 트렌드 변화에 둔감한 것도 큰 문제가 될까요?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8월 달에 창업하셨으면 8월 달에 어울리는 그런 계절 아이템을 하시는 게 맞긴 하지만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이 계절 정도는 무조건 앞서서 업데이트를 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야 돼. 근데 안 그러고 지금 여름이니까 당장 여름 옷만 이렇게 주구장창 찍어. 어떻게 보면 의류에서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 이제 운영을 오래 하신 대표님들은 여름 시즌에 다음 가을 겨울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
그런 트렌드와 시즌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릴스하고 쇼츠를 나는 항상 달고 살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트렌드에 민감해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둔해지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들을 꼭 많이 봐야 돼. 마지막 이유로는 고객 리뷰하고 피드백 같은 거를 반영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야. 리뷰랑 피드백을 무시한다? 근데 솔직히 별점 테러도 많잖아요. 별점 테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고객한테 전화를 했었어. 내 상품이 그분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였으면 당연히 내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고객분한테 죄송하다고 환불해드리겠다고 하고, 혹시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객님의 리뷰가 판매에 많이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환불을 해드리고 그러면은 리뷰를 좀 걷어주실 수 있겠냐. 나는 직접 그렇게 하나하나씩 CS 소통을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상품 하나를 지키면서 여러 상품들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매출을 일으키게 된 거지. 고객분들이 다시 찾아오게 될 이유를 만들려는 게 쇼핑몰하고 브랜드 하면서 정말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거든. 그래서 상품 하나에 대한 그 리뷰 관리도 정말 중요한 거야. 나는 지금도 내 상품, 잘 나가는 상품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리뷰들을 점검을 하거든. 그 상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좀 변하고 있는지, 부족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그런 리뷰를 관리를 하나하나 안 한다? 브랜드 대표들은 무조건 체크해야 될 덕목인 거지. 오늘 얘기 들으면서 되게 반성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도 여러 사업을 좀 많이 해보면서 나도 뭐 맨날 성공만 한 건 아니야. 그래, 실패도 많이 해봤는데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난 그 원인들을 하나씩 고쳐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 확실히 그때 내가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렀다면은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 주신다면? 오늘 내가 쇼핑몰이나 브랜드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 사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실행 안 하고 있으신 분들,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시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저지르는 게 맞아. 사업이라는 게 저지르고 그 다음에 뭐 문제나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항상 이제 보완을 하면 되거든. 나도 그렇게 했고, 내 주위에 좀 성공하신 대표님들 보면은 정말 실행이 다였던 것 같아. 내가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반영을 해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잘 운영하면은 누구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